혹시 컨셉 아트란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컨셉 아트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게임, 그래픽 노블 등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한 일러스트레이션인데요. 아트 분야에서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비슷한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컨셉 아트는 프로젝트의 스토리와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나서 본 작업을 들어가기 전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인데요. 크게는 전반적인 미술 스타일과 스토리에 따른 세계관 구축, 세부적으로는 캐릭터와 프랩, 크리처, 배경 등을 디자인하며 이를 통해 보는 사람들은 긴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캐릭터의 표정과 몸짓 또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컨셉 아티스트는 캐릭터의 성격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표정과 몸짓을 그린 시트를 만들고 이후 애니메이터들이 이 시트를 참고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최종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옵션의 스케치를 하고 회의를 거쳐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 발전시킨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성공적인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약 80%의 작업은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아트스쿨들이 컨셉 아트에 집중한 전공을 가지고 예비 아티스트들을 배출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파워잡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모든 비주얼이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을 책임지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 넷플릭스의 김다혜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한인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직업이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이제 한국 분들이 되게 생소하시는데 저는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은 그 캐릭터가 영화가 제작이 될 때 그 캐릭터가 있고 보통 이제 캐릭터 디자인하면은 또 바로 이제 딱 아시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사는 세계가 있어요. 네네. 집이 있고 뭐 숲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고 바닷가일 수도 있고 그 캐릭터가 사는 세상을 디자인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그 애니메이션 엘사 있었잖아요. 그러면 엘사가 그 성에 살았잖아요. 그 성을 디자인하고 그 주변을 디자인하는 것이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다. 뭐 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도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구분을 해주세요. 분야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아트팀 그 팀이 있는데 이 아트팀의 구성원 그 디자이너분들, 아티스트분들을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캐릭터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캐릭터에 주로 집중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배경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배경 내에서도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거였는데 이 배경 내에서도 제너럴리스트 이제 저같이 이것저것 다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네. 페인팅에 집중, 그 컬러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디자인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조금 그렇게 세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세분화된 영역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능력에 따라서 누군가 슈퍼바이저가 당신은 이것을 하시고 이것을 하십시오 하고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배분을 해줘요, 슈퍼바이저 분께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그 포트폴리오에 그 강점이 보여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인이 강점이다 하면은 그 포트폴리오에 그게 보여야지 어떻게 보면은 슈퍼바이저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 얘 포트폴리오 봤는데 얘는 디자인을 너무 잘하더라. 그러면 얘는 디자인 잡을 주면은 되게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직업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주시는 거죠. 네, 어떤 분은 이제 뭐 컬러 선정이 아주 기가 막히다 하면 이 사람은 컬러 쪽에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배분을 해주는 거고. 네, 그렇군요. 보통 애니메이션 하면 애니메이터를 떠올립니다. 애니메이터는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뭐 만화 캐릭터 그리는 분들 다 애니메이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애니메이터하고 구체적으로 그 작업이 달라지는 것이 캐릭터와 배경 이겁니까? 아니면 더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2D 시절에는요. 그
캐릭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애니메이터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네. 그 백그라운드 페인터 분들은 아예 다른 분야로 구분이 됐었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3D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제 캐릭터 디자이너 분들은 아트팀에 계신 거고 애니메이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덕션 쪽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인데 캐릭터가 3D로 구현이 되고 움직일 수 있게끔 뼈대를 리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뼈대를 박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뼈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감정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애니메이터 분들이 그때 들어와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아, 그래요? 그 뼈대도 만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표정과 감정 같은 거를 살리는 거는 애니메이터 분들이 하시는 거고. 네. 이런 분야에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네. 애니메이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쪽 이제, 아트의 여러 분야도 있었을 텐데, 굳이 우리, 김다혜 씨가 비주얼 디벨롭먼 아티스트 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디자인하는 것도 너무 즐겼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약간은 좀 찾을 필요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캐릭터 디자이너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아트팀 내에서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캐릭터 디자이너 했을 때 좀 더 와닿는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뭔지도 알고 있었고 그때는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몰랐지만 그래서 나는 캐릭터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아트스쿨을 저는 아트센터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트센터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아트센터라는 학교가 페인팅 하시는 페인터 분들이 많이 그 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색을 너무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 그 배경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트 디렉터 분들이 그 학교를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이 아트센터를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알게 된 거예요.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생각도 안 했던 옵션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배경을 해? 내가 컬러 막 페인팅을 해? 내가 어떻게 그러지? 근데 수업이 다 그런 수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수업을 듣다 보니까 되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사실 재밌는 거 이상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 괜찮은데? 너 작업 되게 괜찮다 이러니까 저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우쭐? 좀 우쭐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좀 칭찬 받으니까 더 재밌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캐릭터 디자인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를 주로 연습을 했었는데 그 시간에 배경을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 그 포커스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는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릭터를 원래 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배경을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도 조금 할 줄은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100% 캐릭터 디자인만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보면 이제 그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캐릭터도 할 줄 아네 조금 해서 그쪽 일도 가끔은 이제 막 섞어서 잘 주시더라고요. 지금 비주얼 디벨롭먼 아티스트 쪽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캐릭터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또 공부를 하셨던 터라 아무래도 다른 분들 이쪽 캐릭터 디자인에 문외한이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을 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때 아무래도 했던 연습이 어떻게 보면 다행히 허투루 한 시간을 낭비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저의 어떻게 강점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자, 아트센터를 졸업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 명문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긴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김다혜 씨 같은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관련 학과나 관련 학교를 나와야만 이 미술 쪽을 전공해야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미대를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게 그리고 참 미대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모두가 어떻게 똑같은 형편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는 요즘 특히 약간 되게 안티 미대인 게 조금 있는데 네. 굳이 그러니까 미대의 좋은 점은 요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미대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정말 미대에서의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그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미대에 갔을 때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뭐 그 학교 클래스룸에 모여가지고 다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 그림도 보여주고 얘 그림도 보면서 서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미대를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필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요새는 온라인 수업이 너무 괜찮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요. 진짜 그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트 뭐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것만 찾아보셔도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본인이 열심히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혼자 열심히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분들이 이제 실력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좀 외로워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갈팡질팡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진짜 너무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다 해요. 모든 아티스트가. 저도 하고 있고 네네. 그 인스타그램 DM만으로 친해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막 뭐 미대 다니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막 저한테 너무 막 팬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메시지가 왔으니까 궁금하니까 그 학생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너무 좋았던 단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거를 참여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팬처럼 막 너 이거 작업했네? 그거 너무 좋았어. 나 몇 번이나 돌려봤어.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약간 커넥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친구를 만들 가능성도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좀 그렇게 보면은 굳이 미대를 가지는 않아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미대에서만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심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굳이 미술을 전공하거나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이제는 독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격려의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그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좀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이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미술의 문외한 그냥 뭐 그림 보는 거 좋아하는 그런 정도에 있는 분들이 지금 김다희 씨가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되게 안타이 미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사실 미대 수업이 어떤 거냐면요. 수업을 들으면 숙제를 줘요. 다음 주까지 뭐를 해야 하라. 근데 그 숙제가 어떤 것들이냐면은 손 30개 그리기. 뭐 눈 30개 그리기. 그다음에 얼굴 50개 그리기. 얼굴 표정 다양하게 60개 그리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도 사실은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조금 강제로 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게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들을 봤을 때 옆에 한 친구는 어떻게 그렸는지 볼 수 있고 얘를 보고 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대가 그러니까 유리하다라고 하고 싶어요. 유리하다. 네.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미대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막 절대 불가능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스스로 정말 혹독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있겠죠. 네네. 한국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아트를 전공시키려고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님들도 아마 김다희 씨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실 거예요. 엄청난 학비. 그래서 허리가 휜다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졸업을 막상 해도 다 잘 풀리는 건 또 아니라서 갈등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미대를 나오지 않아도 미대에 가면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분야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는 독학으로도 이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가
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예, 이건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딱히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정도,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강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제 공부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강도라고 하면은 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본인이 이제 그 그림 공부를 하는 상태에서 꼭 밤을 새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술하시는 분들은 거의 밤새던데요. 저 미대 그죠? 나온 친구들, 뭐 조속과 나온 친구들 보니까 밤새서 작업해서 너무 피곤하다. 맞아요. 네.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멀인 것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홍대 다닐 땐 진짜 밤을 많이 샜어요. 네. 홍대 미대 다닐 때는 과제하면서 밤도 많이 새고, 왜냐하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막 뒤처지는 것 같은 거.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학원 안 다니면 왠지 조금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도 학원 다닐래, 얘가 친구가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아트센터로 오니까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저는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게 효율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밤을 새야지 막 그때 아이디어가 샘솟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아트센터에 와서 제 자신한테 룰을 약간 줬어요. 밤은 새지 말자. 네. 새더라도 다음날 수업 없을 때 새자. 그러면 이제 잘 수 있으니까. 그건 밤샌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밤을 샜다 하면 보통은 막 잠을 하나도 안 잤다거나 1시간만 잤다거나, 그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기절. 약간 이거를 보통 밤샘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룰을 딱 줬어요. 그게 효율적이던가요?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집중을 해야 할 때 너무 집중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웃겼던 게,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막 어린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미대를 한번 한국에서 나왔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나봐요. 밤을 안 새는 거예요, 제가. 네. 밤을 안 새는데 똑같이 숙제를 해오고 개인 작업도 막 더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너무 이게 새롭게 느껴진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밤을 새는 게 노멀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노멀로 할 게 아니라 그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강도보다는. 그러니까 효율적이게, 뭐 그림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그림을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알겠지만은, 이거를 그림을 예를 들면 한 장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구도도 마음에 안 들고, 라이팅도 마음에 안 들고, 컬러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나는 구도가 문제야. 그러면은 한동안 구도 연습을 해야겠다. 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 어떻게든. 뭐 그림을 많이 그리던지, 구도를 막 조그만한 그 썸네일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뭐 조그만하게 막 블랙 앤 화이트로만 막 그려서 구도 연습을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너 구도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막 그림을 선생님한테 계속 보여주면은 너 조금 컬러가 조금 그렇다 이러면은 좋아, 이번엔 컬러. 그래서 또 그쪽으로 연습을 막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효율적이게 접근을 하는 거죠. 내 그림에 무엇이 부족할까라고 봤을 때, 주변에 이제 당연히, 그래서 학교가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주변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친구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선생님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저는 진짜 선생님랑 한 3분을 돌아가면서 계속 보여줬어요. 같은 그림을 3분 다 좋다고 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늘더라고요. 네. 그렇게 늘게 되고, 포트폴리오도 이제 졸업할 때쯤에서 막 준비를 했죠. 나는 이제 좋은 회사에 좋은 사람들이랑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 해서 막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다행히 이제 그간의 노력이 보였나 봐요. 그 네.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성공 비결은 효율적으로 했다. 네. 나름대로 밤새지 않고, 그게 지금의 오늘 김다혜 씨를 있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아트센터에서의 전공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전공이 일러스트레이션이었고, 네. 그 일러스트레이션 안에서 트랙이 나눠져요. 조금 이제 좀 세분화돼서 나눠지는데, 그 트랙이
엔터테인먼트 아트스 트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공부하신 분들이 애니메이션 쪽으로 좀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다혜 씨랑 같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 지금 애니메이션 쪽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업은 잘 됩니까? 요즘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참 대코로나 시대에 너무 신기한 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네. 완전 지금 대성이 막 뭐 디즈니 플러스도 너무 잘 되고 있고 넷플릭스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막 스트리밍 서비스를 막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니까 이게 극장이랑 갈 때는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네네. 극장으로 갈 때는 약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극장 개수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고 뭐 처음 4주 동안 와 사람들 몰렸다가 와 빠져나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게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몇 번이고 돌려볼 수도 있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근데 차이점이 계속 새로운 걸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켜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그렇게 볼 게 많은데 네. 볼 게 없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네, 봤다고. 네, 네. 드라마 최근에 나온 거 재밌다는 거 다 봤고 뭐 영화 재밌다는 거 다 봤고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컨텐츠 전쟁이 된 거예요. 네네. 많이 내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신 분들이 하면 굉장히 그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이 되게 어떻게 보면 호황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회사에서는 계속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은 것만 내놓기에는 새로운 서브스크라이버를 유입을 해올 수가 없으니까 네. 새롭고 신선한 걸 또 만들려고 하니까 또 이제 아티스트 분들은 새롭고 신선한 걸 늘 원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너무 좋아요. 항상 사람을 뽑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좀 옛날 스트리밍 서비스 전 같았으면은 되게 좀 힘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디벨롭먼트 자체가 저 때만 해도 저 때도 막 이제 막 넷플릭스가 조금 막 그때 막 보기 시작하고 이럴 때여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막 3D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이거는 아무도 상상도 안 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 뽑을까 말까였어요. 그 한 번도 막 2-3명? 근데 지금은 뜨고 있는 직업이 된 거네요. 네. 자, 방송국의 경우를 좀 예를 들면 방송국 PD로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프로그램 기획을 하거나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김다혜 씨가 하고 계시는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되게 신기한 게요. 원하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보태자면은 저는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가 좀 굳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네네. 디자이너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아티스트는 정말 좀 자기중심적, 좋은 의미로 자기중심적, 자신의 것을 표현하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갤러리 쪽에 많이 가시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작업, 본인이 끄집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 사회적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을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이너 분들은 클라이언트가 있어야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존재를 할 수 있는 직업군이잖아요.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는 제가 볼 때는 디자이너에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줄여서 비즈뎁 아티스트라고 할게요. 저희는 보통 비즈뎁이라고 불러서 비즈뎁 아티스트 분들의 직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이 감독이 하고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이 감독이랑 같이 일하는 프로덕션 디자이너와 아트 다이렉터가 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또 이 감독의 어떤 보이스를 낼 수 있는 비주얼을 이렇게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 비주얼이 가장 좋아 보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직업이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서포터네요. 네. 서포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림과 디자인으로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아트 디렉션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은 비즈뎁에서는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약간 근데 저는 그 problem solving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작업물을 만들지 못하지만 네.
저는 그거를 너무 즐겨요. 약간 이 부분을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요?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막 이런 거를 서제스트를 하고 야 너가 방금 보여줬던 A 디자인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파이널로 해가지고 다듬는 그 과정을 저는 너무 즐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많이 배웁니다. 제 주변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마 청취자분들한테도 이 직업에 대한 충분한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무 조건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풀타임으로 저희처럼 9 to 6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다 있을 거잖아요. 아트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별로 회사에서 구인을 해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내보내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되게 좀 스튜디오마다 달라요. 저는 이제 드림웍스에 일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풀타임이라고 하죠.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른 프로젝트 넘어가기까지 뭐 시간이 남는다 하더라도 네네. 제가 회사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회사에 계속 이제 돈을 주급을 받으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뭐 회사를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 소속이 되는 풀타임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다른 이유가 되게 크리에이터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회사 중심이라기보다는 크리에이터 중심이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가 아티스트를 원하지 않으면은 네. 이 아티스트 분은 이제 좀 다른 곳을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면. 네, 그러니까 드림웍스에서 일하실 때는 한 프로젝트가 끝나도 그냥 그 공백 기간에 따박따박 월급이 나왔는데 지금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한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다른 데서 더 이상 이 아티스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즈니를 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또 이제 잡을 알아보셔야 되는 네, 그런 거군요. 네. 지금 우리 김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몇 번째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2번째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젝트 하나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너무 다른데요. 네. 저는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프로젝트를 한 2년 정도는 있었어요. 되게 긴 거예요. 네네. 비즈뎁한테는 되게 긴 편에 속한데 보통은 한 1년 정도가 average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드림웍스에 있을 때도 2년 있던 프로젝트 2년 정도 작업을 했고 넷플릭스에 이직을 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도 2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2달 정도 됐어요. 어쨌든 능력을 인정받으셨다는 거네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나고 두 번째로 넘어갔다는 거는.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의 규모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아마 수입의 편차도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평균적으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평균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요? 평균도 지금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가 갑자기 이제 호황이 되면서 네. 아티스트를 많이 스카우트를 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스카우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막 뛰는 거예요. 몸값이 훅. 네. 네. 그래서 저도 옛날 같았으면은 그 애니메이션 길드 웹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원래 나와 있는지. 근데 그게 마지막 업데이트가 2018년도인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낮은 지금 그 가격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 지금 평균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 길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의 어떤 연봉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해서 그때하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 김다혜 아티스트께서는 이직을 하시고 일단 드림웍스에 계시다가 넷플릭스로 스카웃이 된 다음에
집을 사셨다면서요? 아, 네. 집 사서 모기지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 저희가 이제 아트 쪽이라면 약간 배가 고픈 직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리고 인슈런스도 다 나오고요. 네네. 그냥 저는 그냥 일반 회사원 같은 기분으로 있습니다. 네네. 김다희 아티스트가 드림웍스에서 일을 할 때 그 대표작이 뭐였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죠. 제가 했던 작품은 이제 어버미너블이라고 그 작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2년을 하고 원래는 이제 그 다음 작품을 하고 있었어요. 이직을 하기 전에는. 근데 그거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완전 초기 단계에 들어갔던 거라서 해서 그거는 이제 타이틀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드래곤 길들이기 한인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 작업도 하셨었죠. 아, 저는 드래곤 길들이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건 아닌가요? 네. 그 같이 일하셨던 분이 넷플릭스로 같이 이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드래곤 길들이기 하셨어요. 그렇군요. 예. 지금 스카웃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 이런 그 컨텐츠 회사에서 디자이너의 능력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컨택이 옵니까? 내가 옮기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되게 어쩌면 재밌을 수도 있는 게 저는 옮기고 싶을 때가 막 올 때는 있거든요. 막 이제 슬슬 뭔가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해보고 싶다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그 프로젝트가 때마침 사람을 찾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이직은 제가 볼 때는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네요. 진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도 너무 재밌는 게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은 그쪽에 계셨던 프로듀서 분이 드림웍스에 계실 때 제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냈던 포트폴리오를 보셨던 거예요. 그게 기억에 남으셨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직을 어떻게 보면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분 얼굴도 왜냐하면 제가 들어갈 때쯤에는 그분이 안 계셨었어요. 드림웍스에.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일 시작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작업 내 드림웍스 있을 때 봤다 해서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현재 그 일하고 계신 필드에서 아시안 또는 그 한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섬세하고 그 어떤 개성이 강한 그런 작품들을 또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비즈뎁 쪽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시안 분들 굉장히 뭐 전반적으로 사실은 많이 계세요. 비즈뎁뿐만이 아니라 아시안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한국 분들은 아직 비즈뎁에는 많이 안 계세요. 이거 블루오션인데요. 한국 분들 많이 안 계시면 이쪽으로 지금 좀 개발을 많이 하신다면 가능성이 크게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일단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 분들만 하시더라도 그 모델링이나 VFX 쪽에 많이 계세요. 같은 애니메이션 아닌데도. 그래서 이제 좀 비즈뎁의 한국 분들이 또 더 많아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김다희 아티스트는 현재 미국에서 드림웍스와 넷플릭스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커리어상으로는 한 5년 차 정도 됐어요. 커리어상으로 5년 차. 한국에서도 이제 아까 홍대미대, 그러니까 명문입니다. 미술대학으로는 명문미대를 나오셨는데 거기를 나오시고 한국 내에서도 이제 유수의 좋은 그 기업들의 취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미국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실수로 이렇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 건데 제가 워크숍을 미국에 잠깐 왔다가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에 좀 더 세분화된 직업이 있고 디자이너라는 캐릭터 디자이너라는 게 있고 비즈뎁이라는 게 있구나 해서 그때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팬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냥 뭐 디즈니 영화 나오면은 보러 가고 막 너무 좋아 막 이러고 뭐 드림웍스 영화도 똑같이 보면 막 너무 재밌었어 막 너무 좋아 이러고 말았는데 이게 그 직업이 있다는 거 알게 되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 나도 이런 거 너무 참여해 보고 싶어.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유학을 결정을 이제 저 혼자 결정을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유학을 하고 싶고 이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반대를 안 하셨어요? 엄청 근데 심하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오셔서 결국에는 그래도 성공이란 키를 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좀 잘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직업을 구하기 전부터도 학교에서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부모님이 어렵게 내려주신 결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결정을 하셨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성적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하셨죠? 아트센터를. 차석입니까? 수석까지는 아니었고. 수석이나 네. 차석이나, 네. 좋은 성적, 우수한 네. 성적으로 졸업을 좋은 하셨죠. 성적으로 이제 졸업은 했는데, 네, 그래서 좀 그때 이제 성적표를 보시고 진즉에 보낼까 이런 말씀을 더 빨리 보낼 거. 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림을 하고 디자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처럼 은퇴 시기가 딱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현재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계세요. 뭐 정확한 연세는 아무래도 미국 분들이다 보니까 네. 나이를 잘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한 30년 차 되시면은 그때부터 조금 뭔가 뭐 회사 입장에서 은퇴를 권유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약간 매너리즘이나 뭐 아니면은 뭐 늘 같은 일을 30년이나 했으니까 이게 또 그림 그리는 사람의 고질병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림을 계속 내가 그려왔으니까 좀 이제 나이도 있고 다른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해서 은퇴를 하시고 뭐 그래픽 노블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그렇군요. 예.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가 필요한 분야는 이 엔터테인 업계에서 애니메이션 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화 업계도 있고 지금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게임 산업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걸 텐데 혹시 우리 김다혜 아티스트처럼 애니메이션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영화 산업이나 게임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만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만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각 업계에서 원하는 게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맞는 작업을 포트폴리오로 보여주셔야지 이제 그쪽 업계에서 이제 좀 이제 데려오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일했지만 제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뭐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뭐 디즈니에서 이제 계셨던 분인데 마블 시네마틱 그쪽에서도 컨셉 아트 하시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게임 쪽에 되게 Red Dead Redemption 뭐 되게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그쪽을 원래 그쪽 작업을 하셨던 분이 넷플릭스에 오셨을 때는 이제 저희 같은 팀에 애니메이션으로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군요. 예. 뭐 딱히 스페셜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향은 하지만 일단은 전향을 할 때는 영화사나 게임 산업에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굳이 이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미대에 갈 필요 없다. 독학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전공을 하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되게 한 줄기 희망 같은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는데 그런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는 경험에서 우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컨텐츠 시장이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잡 오픈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직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후배가 되겠죠? 네. 예,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해주고 싶은 조언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되게 우울감에 빠져요, 사람이. 왜냐하면 잘 그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친구들도 막 잘 그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제일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조언이 그림을 안 그리는 시간도 좀 소중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안 그리는 시간도 소중히 해라. 네,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요. 예.
뭐 여행뿐만이 아니라 뭐 산책이어도 좋고 뭐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어도 좋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어도 좋고요. 뭐 좋아하는 요리를 하는 것도 좋고 좀 그런 것들을 소중히 해야지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해외에 조금 어릴 때 살았던 경험 덕분에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고 여행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생 때도 뭐 막 친구랑 일본도 막 갔다 오고 뭐 지금도 최근에 한 코로나 전에 일본 한번 갔다 오고 친구들한테 이제 일본 여행도 시켜주고 그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여행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다큐멘터리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자연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나 컬러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김대하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아까 여유 있는 그 작업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후배들에게 조언할 때는 그림 그리는 시간, 미술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 그것들이 결국에는 쌓여서 내가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미술을 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고 보탬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림 그리는 시간, 나는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그림 그린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공한 자가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신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